어찌 보면 암에 걸리지 않는 게 이상한 근무 환경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10년을 근무하고 결국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관이 암에 걸리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암에 걸려 휴직을 하고 결국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암에 걸린 소방관으로서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에 걸리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흡연, 식습관, 음주, 유전, 방사선 노출, 환경오염, 각종 약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관의 암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요인은 소방관의 근무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방관 암 발생 첫 번째 원인은 화재 현장입니다. 화재 현장에는 무수히 많은 유독가스가 나오는데요. 그중 알데히드, 벤젠, 벤조피렌, 비소, 포름알데히드, 성면 등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 출동하는 차 안에서 양압식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는데요. 이 공기호흡기가 모든 유해물질을 막아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기호흡기를 오래 착용을 해도 화재 현장에 오래 있게 되면은 이런 코 쪽에 아니면 이런 얼굴 쪽에도 까만 끄으름이 가득하고요. 면체를 쓰지 못하는 목처럼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과 방수복에는 화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출동이 끝난 소방관들은 유해물질 범벅인 방수복을 입은 채 펌프차를 타고 복귀합니다. 방수복에 깊게 배인 불냄새는 아무리 세척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를 해도 매캐한 불냄새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더라고요. 소방차에 배인 불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소규모 화재인 차량 화재, 쓰레기 화재, 잔디 화재, 냄비 화재나 잔화 정리 때 그 공기호흡기를 쓰지 않고 화재 진압 작업을 하는 용감한 소방관도 간혹 있는데요. 그리고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는 직원들에게 너무 몸을 사린다고 비아냥대는 직원들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소방관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무조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독가스 흡입에 대한 문제는 화재 진압대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밖에서 차량 조작을 하고 있는 소방차 운전요원이나 혹시 모를 환자 이송을 준비 중인 구급대원에게도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은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지 못한 채 얇은 마스크에 의존해서 현장 밖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화재 연기는 심할 때는 수백 미터까지 퍼지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화재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소방관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제 경우도 화재 출동과 혈액암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받아 공무상 요양 승인과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요. 이 화재 진압과 혈액암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그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리듬을 깨트리는 교대 근무입니다. 예전에는 24시간 맞교대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3조 2교대로 21주기 근무, 주주야야 비비, 주주야비 야비 등등 조금씩 근무 시간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몇몇 부서를 시작으로 주야 비휴 또는 당비비 근무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야간 혹은 당번 근무가 문제입니다. 국제암 연구기구는 교대 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처럼 낮과 밤이 바뀌는 야간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면역력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야간 교대 근무는 비단 소방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관, 간호사, 요양보호사, 생산직, 경비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업의 특성상 교대 근무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건강에 더 신경 쓰시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몸을 체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교대 근무 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자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혹시 PTSD라고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사건, 사고를 경험한 후에 그 사건에 대해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질환입니다. 저도 10년 동안의 그 현장 활동을 통해서 참혹한 현장도 좀 많이 보고요. 다 구하고 싶었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희미해지긴 했는데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 돌아가신 현장을 처음 봤습니다. 자살 현장이었는데요. 그때 그 집 구조라든지 그때 처음 사람을 접했을 때 그 모습 이런 게 좀 생생히
기억이 났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많이 좀 희미해졌습니다. 물론 그 PTSD가 심하신 분들은 거의 뭐 근무를 하지 못하고 휴직하실 정도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대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있으면은 그 출동이 없어도 이게 언제 출동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몸이 긴장된 상태로 계속 대기해 있는데요. 출동벨이 사무실이나 차고 대기실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데 출동벨 소리가 나오기 전에 그 틱하고 마이크가 켜지는 소리가 먼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틱 소리를 들으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요. 좀 가끔은 이 심장이 좀 조여오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에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리가 비번날 집에서 쉬고 있을 때도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 안내방송을 할 때 마치 그 소방서에서 화재 출동벨을 들은 것처럼 그런 긴장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증상은 일을 그만둔 지 5년이 지날 때쯤부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소방관 일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소방관이 암에 걸리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암에 걸리는 이유는 이 이유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대표적인 이유만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나 가족 중에 소방관이 있다면은 그냥 뭐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